오늘은 개인 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하고 싶거나 그다음에 현재 소득이 높아서 건보료가 좀 고민되시거나 하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법인 설립하고 그 다음에 자산 관리까지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법인 설립에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고 있는데 세금이 지금 소득세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좀 2, 3천만 원씩 과도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내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서 건보료가 한 달에 4, 50만 원 이상씩 발생하신다고 한다면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게 법인 설립입니다. 특히 저희가 그동안 임대법인 설립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정리하고 했는데,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시는 분이 임대사업 물건 투자를 하면서 법인 설립 고민하다가 저희 세무사님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같이 조인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임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잘 몰라서 못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현재 건보료와 소득세를 어떻게 낮추고, 그리고 저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 자산 관리가 잘 안 돼요. 사업에만 계속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사업이 늘 잘 될 수만 없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잘못했던 대비해서 노후라든가 이런 걸 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한 플랜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러한 플랜들을 세워준 사례가 바로 오늘 사례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분들 오늘 내용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사례자분은 되게 젊은 IT 마케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최근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유튜버라든가, 저도 유튜버긴 하지만 유튜버라든가 고소득을 올리는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개인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고 받으면서 나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은데 이 계속적인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득세가 과도하게 발생을 한 분인데, 저희 마곡의 오피스에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마곡의 섹션 오피스를 임대를 얻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일단 사전에 먼저 이분들 같은 경우 요건은 저희가 사전에 그 회계사님하고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를 법인을 전환을 해서 영업권 평가 후 법인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법인 설립을 하고, 본인의 업종 플러스 임대 사업을 같이 해서 법인 설립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을 할 때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사업도 법인의 소득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임대 수익까지 법인의 소득으로 잡으면서 법인에서 나는 급여를 받는 이런 체계로 가셨을 때 건보료를 직장 가입자로 유지를 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개인 소득이 좀 많을 것 같을 때는 급여를 낮춰서 신고하면서 건보료도 절세시키고 소득세 낮추고 법인의 자산은 늘려가다가, 법인세는 보통 2억 이하 10%이기 때문에 실질 비용 처리하면 10%가 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개인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10%의 법인세를 내면서 법인의 재산을 늘려가다가, 여기에서 법인의 계속적인 임대사업 투자를 통해서 월세 소득을 증강시킨다 한다면은, 만약에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임대소득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때 급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처리한 케이스인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첫 번째는 바로 영업권 평가입니다. 영업권 평가를 통해 법인 설립을 한 건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세무사님들이나, 혹시 내가 지금 현재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소득세가 좀 과도하게 발생한다거나 건보료가 좀 높다고 한다면 오늘 내용 보시고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권 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법인 설립을 하면 법인이 내 사업의 영업권을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업권이라는 거는
뭐 기업의 경영상의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실문의 기준에 보면 경영상 유리한 관계라든가 배타적 영리기회를 보유했을 경우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권리금의 한 종류입니다. 이 영업에 내 수익을 벌고 있는 이 수익 자체를 가치 평가를 해서 요거를 내 개인이 법인한테 매각을 하고 법인이 요걸 매입을 했을 때 세금이 절세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걸 저희 중개법인도 심지어 이 작업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일단 개인 사업자는 이 법인에 대한 영업권을 매각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걸 당장 현금을 법인이 걔네한테 줄 현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매각을 할 때 이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때 장점은 70%까지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세금이 현저하게 낮아요. 실제 저희도 2억 정도 3억 정도 영업권 평가를 받고 요거를 법인에 매각을 할 때 바로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를 한 1,500 정도를 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걸 내고 이제 비용 공제 절세 받으면서 대신 법인에는 그만큼 채무가 됐었는데 법인에 이익이 생겼을 때 보통 사람들이 법인에서 설립할 때 가장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돈을 갖다 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이건 채무 상환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유상을 매도를 하고 매수 대가로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당장 내가 급여를 좀 낮춰서 받더라도 일단 현금을 쓸 수 있는 자본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신다면 절세 포인트가 굉장히 크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대신 좀 비용이 발생해요. 일단 감정평가사가 영업권에 대한 내 기본적인 그동안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그러한 비용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님 이런 절차를 전체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수수료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만 그 차후에 우리가 계획을 반영을 하다 보면 절세액이 크다 보니까 요거는 한번 우리가 자영업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실 만한 내용 같아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인 설립에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보면 일단 저랑 상담하신 분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시고 이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의 단점이 정말 돈을 제가 봐도 운영을 잘 못하세요. 그냥 정말 이분도 CMA에만 조금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사업으로서 목돈이 필요할 때 대비한다고 하고 또 그냥 이런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돈만 쌓아놨던 거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IT 마케팅 하시는 분들인데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4억 5천 정도를 일반 예금에 넣어놓고 요즘은 오히려 좋아요. 금리가 올랐다 보니까 좋은 상황인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이어서 뭐 어떤 뭔가 투자를 할까라는 고민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하다가 영업권 평가까지 가고 임대법인까지 설립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임대법인 설립하면서 저렇게 영업권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법인 설립을 통해서 향후에 월급을 얼마를 받고 하는 목표까지 갔던 건데 일단 그 부분은 너무 개인적으로 세무사님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그건 빼고 일단 4억 5천의 현금 가지고 이제 투자할 물건을 찾았었는데 제가 찾아드린 물건은 얼마 전에 저희가 파주 교화지구 다녀왔었죠. 거기에 있는 학원상가 전용 40평을 매입을 했는데 매매가는 4억 9천, 월세는 1억 210만 원에 임대가 맞춰진 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순투자금 합계액은 4억 1254만 원이었고요. 이게 취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210만 원의 소득인데 이분은 대출을 싫어해서 대출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왜 파주 교화를 했는지도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본점 소재지가 본인 현재 사무실이잖아요. 마곡에 있는 사무실이니까 여기가 과밀 억제 권역이다 보니 비과밀 억제 지역을 좀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과밀 억제 지역에 파주교화에 4층 학원 상가를 투자를 하면서 월 210만 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임대사업 수익에 대해서도 따로 별도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법인카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를 매월 비용 처리를 하는 걸로 이제 사전에 계획을 세웠고 세무 비용도 기존 법인의 사업자의 세무 기장료가 발생하던 거에 추가적인 부분이 한 10만 원도 추가 발생하게 돼서 11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갈 걸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요. 월 순수익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씩 쌓고 또 내 본업에서 쌓이는 수익까지 합해져 가지고 임대사업 물건을 향후에 한 2, 3년 단위로 하나씩 늘릴 플랜을 잡아서 이제 급여는 한 2, 3년간은 최소로 잡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건보료를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수익도
소득세도 낮추면서 대신 부족한 부분의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권에서 상환받는 1년 단위로 몇 천만 원씩 상환받는 계획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플랜을 잡아드렸던 거죠. 그러면은 소득세 절세하고 건보료도 낮추고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한 3, 4년 뒤에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우리가 이 본업에 대한 소득이 적어질 경우에는 다시 또 급여를 늘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임대사업 물건까지 결정을 하고 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플랜이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법인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못 느낄 수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영업권, 그 다음 영업권 결정하는 거, 법인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임대업을 추가해서 은퇴 준비하는 플랜까지 가만히 고민을 해보신다 그러면은 이 법인의 활용도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임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꼭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내용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